경상북도와 포스텍이 버섯에서 비만과 당뇨를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벤처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색해 왜구를 토벌한 군대인 수토사의 출진을 재현한 행사가 울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 경북과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폭이 전국에서 1, 2위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와 포스텍이 버섯에서 비만과 당뇨를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벤처업체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8년 만의 결실인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개발하면 재료를 공급하는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산림 도감에 기록된 우리나라 자생버섯은 600여 종에 효능도 가지가지.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대표버섯 290여 종을 연구해 아위버섯 추출물에서 비만과 당뇨 등 대사성 질환 치료에 주목할 만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아위버섯은 식용으로 계속 사용해왔던 버섯이라서 이제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장내에서 지방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비만을 막고 그동안 35억 원의 예산을 포스텍에 지원한 경상북도는 개발된 기술을 벤처기업에 이전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스텍은 초기 기술료로 5천만 원을 받고 신약 승인 시 7억 원, 그리고 제품이 상용화되면 매년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또 아위버섯은 모두 경북 지역 농가가 공급하게 됩니다. 지방정부와 대학 또 중앙정부 농가하고 같이 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도전한 하나의 공동연구의 성공 케이스입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벤처기업은 건강음료 등 시제품을 개발하고 제약회사와 간이 임상 테스트를 하는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국내의 커다란 제약회사나 글로벌 제약회사와 같이 기술 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 시장 규모는 3조 원, 고지혈과 당뇨 등 대사성 전체 질환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기술 이전이 버섯 수요를 늘려서 버섯 농가 육성에 크게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색해 왜구를 토벌한 군대인 수토사의 출진을 재현한 행사가 울진에서 열렸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군과 포수, 사공, 식모 등 80명으로 구성된 수토사 일행이 월성포진에서 구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구산항 대풍원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조선은 전기에는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소극적인 쇄환 정책을 썼다가 1693년 독도 영유권을 확인한 안용복 사건 이후 적극적인 수토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출항 때도 샅샅이 살펴 외적들이 우리의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썩 물러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토사는 1694년 처음 파견된 이후 1894년 폐지될 때까지 200년간 이어졌습니다. 수군 부대장 격인 삼척 영장과 월성 만호를 수토사로 임명해 2, 3년에 한 번씩 울릉도로 보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백길이 이 구산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 정도 지나면은 모든 수토사들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울진군과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수토사 일행의 각종 경비를 조달한 내역이 적힌 수토 절목 등 고문서를 철저히 고증해 행사를 재현했습니다. 실제 수토사의 규모인 80여 명으로 꾸려서 월성포 진성에서 대풍원을 거쳐 대풍원에서 울릉도 독도로 출항하는 가장 행렬에는 해군과 육군 등 군인과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울진의 학생으로서 뭔가 좀 더 자부심도 느꼈고 이런 수토사를 계기로 하여서 울릉도랑 독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울진 후포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52명은 여객선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3박 4일 동안 조선시대 수토사 유적지와 독도를 탐방하면서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문화재청이 경주와 부여 등 고도 지정 지구의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해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도 지정 지구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와 행위 허가 받은 사항의 착수 완료 신고 규정 마련 등으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미한 나무 식재나 벌채 혹은 단순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고도보전 육성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돼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파르게 올랐던 대구 경북 지역 집값이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금융 규제까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뚝 끊기다시피 했던 주택 매매 거래가 이달 들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금융 규제가 시작돼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금매 물량 중심으로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관망하던 그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대부분 그 저가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금매가 쏟아지다 보니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5%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대구는 마이너스 0.08%로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가격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셋값도 마찬가지인데 경북의 아파트 전셋 가격은 전주보다 0.13% 떨어져 역시 하락폭 전국 1위. 대구가 마이너스 0.12%로 두 번째였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5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까지 시행이 되면서 하락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의 평균 집값이 전년 대비 10% 정도 오른 데 비해 올 들어 하락폭은 1.5% 정도로 오른 것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구 경북의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금융 규제까지 시작되면서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와 포스텍은 오늘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4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첨단 신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기봉 포항 가속기 연구소장은 4,200여억 원을 들인 4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지만 성능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며 최근 노벨 물리학상의 20%는 가속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텍 장승기 생명공학연구센터장은 가속기는 비아그라와 타미플루를 만든 숨은 공신이라며 3세대 가속기보다 100만 배 밝은 4세대 가속기는 신약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신약 개발 지원팀을 포스텍에 파견하고 추경에 70억 원을 확보해 내년까지 연구 건물을 지은 뒤 국내외 바이오 기업 23개와 국제연구소를 입주시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경북의 해양 심층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제5차 규제 개혁 장관 회의에서 행정자치부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 심층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울릉도 해양 심층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없애기로 해 대구시의 자율주행차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늘 위덕대, 부경대 산학협력단과 과메기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과메기 생산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간편 편의식을 개발하고 사계절 상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와 포항 테크노파크는 해양수산부, 경상북도와 함께 오는 6월부터 2년간 20억 원을 들여 과메기 상품화와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계적인 한지 화가인 전광영 작품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스타 실베스터 스텔론이 구입해 화제를 모았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김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길고 짧게 자른 종이에 물감을 뿌린 뒤 다시 떼어내어 만든 흔적들의 그림. 60년대 말 미국으로 건너간 뒤 그린 지금의 작가가 있게 한 작품입니다. 이후 작가는 어린 시절 한약방에서 본 약재 봉지를 캔버스로 가져왔고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얘기와 서양의 얘기를 한데 합쳐가지고 이 믹스돼서 고유한 아주 독특한 내 작품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하고 국내에서는 3년 만에 개최되는 개인전으로 작가 생활을 집대성한 60여 점을 선보입니다. 지루함을 싫어한다는 작가의 작업 노트에는 새로운 작품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올가을 런던과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와 독일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도노 화백전을 경주 라우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고 제34회 포항 미협 정기전은 포스코 갤러리에서 시인 박양균 문학비 제막식이 포항 호미곶 애향마을에서 열리며 최영배 신부의 인생검진 출판기념회가 포스텍 창조융합센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제44회 아시아 학생 축구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11일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인도, 태국 등 아시아 8개국, 만 18세 이하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치며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7월에도 한국, 중국 유소년 축구 친선교류 대회를 열어 양국 40여 개 팀이 경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포항제철 동서초등학교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재단은 오늘 포항제철 동서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2일 서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393명 가운데 58.5%인 230명이 반대해 통합 기준인 학부모 3분의 2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통합이 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포항제철 서초등학교를 없애고 동초등학교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포항해경이 지난 14일 새벽 포항시청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일단 실족 등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발견 당시 지갑 등 소지품이 없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청 공무원 30살 A씨는 지난 13일 저녁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14일 오전 7시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해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절기 소만답게 전국의 기온이 높게 올랐습니다.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했는데요. 다만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조금 낮았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 분포도 보시면 한낮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20에서 25도 분포 보이겠고요. 밤이 되면 푸른색을 띠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 예상됩니다. 야외 계획 세워보시는 거 좋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청정한 대기 상태 보이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강한 자외선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 14도, 경주 9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0도, 포항 22도, 경주 25도입니다. 울릉도 독도에도 맑은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기념해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오늘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건강가족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경북의 힘 바로 가족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열린 오늘 축제에서 모범 부부 3쌍과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 유공자 등 2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